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요기땅 부동산입니다. 주택을 팔 때 나오는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주거 안정에 해당하고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를 하다 보면 본인은 분명히 1세대 1주택으로 알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비과세 혜택은커녕 양도세 중과가 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개념과 주택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개념과 주택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주자의 배우자, 자녀까지를 포함시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 같은 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이 세대 분리가 되는 기준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결혼을 해서 분리되면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기준 소득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 올 소득 95만 원 이상인 경우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아서 부모님과 따로따로 각각 세대 분리가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세대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8살에 부모와 따로 사는 취준생 자녀는 같은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일까요? 같은 세대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 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녀가 30살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없는 미혼이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 30살이 넘었으니 미혼일지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부모님과 별도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고 부모님도 자녀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서 별도로 분리해서 살게 된다면 세대 분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28살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고 일정한 수익이 없지만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현재 고향에서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입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들이 28살이니까 30세 이상이 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2년 후에 집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어서 일정 소득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대 구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나 형제 자매가 같은 집에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한 집에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집에 살더라도 별도로 직장을 갖고 소득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활비 등을 별도로 지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면 이 또한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증빙에 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의 구성과 청약시의 세대의 구성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위로는 직계 존속 부모님, 그리고 아래로는 직계 비속 자녀, 그리고 좌우 형제 자매까지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청약에서는 비슷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 위로 직계 존속, 아래로 직계 비속 자녀까지만 포함하고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그 구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1세대 1주택에서 세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주택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편이 따로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일까요? 2주택에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고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를 내주어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게 되었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인정 여부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면 공부상 장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세무조사가 철저해서 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사를 해서 사람이 거주하며 수도 관리비 등을 납부를 하고 실제적인 생활을 한 것이 발견되면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산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폐가 수준이거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증빙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1, 2층은 상가로 사용하거나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주택이 함께 있어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가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상가는 한 채이건 여러 채이건 비과세도 없고 중과세도 없습니다. 만약에 상가주택을 지닌 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그 상가주택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일 경우에는 주택의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상가의 부분은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한 평이라도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되고요. 만약에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면 고가주택의 경우와 같이 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상가 면적은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김 씨와 박 씨가 똑같은 가격의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 씨는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한 평이 크고 박 씨는 상가가 주택보다 한 평이 크다면 김 씨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지만 박 씨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많이 난다면 그 한 평의 차이로 몇 천에서 몇 억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한 평 되는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후에 매도를 했다면 양도세를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이라는 것도 있죠.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될까요? 분양권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당첨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분양권의 양도세 계산은 프리미엄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액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이 세율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70%를 곱하고 1년 이상은 60%입니다. 만약에 분양권을 팔아서 1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1억 원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한 다음에 그 제한값에서 70%를 곱해주면 1년 미만일 경우 약 7,500 정도의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의 이익을 보고 분양권을 팔았어도 거의 7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을 한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서 종전주택을 비과세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이나 주택수 해당 여부를 알면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대 개념과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연구하고 준비하는 부동산 땅땅땅 여기 땅 부동산이었습니다. 여기 땅 부동산으로 오세요.